버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폭락장 대처 방법, 개인 투자자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도 때는 2018년도 작년과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 시장 자체가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다가 5월 6일 새벽 트럼프의 트위터 한 방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 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연휴가 끝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된 지금 현재 같은 지금과 같은 폭락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을 바라보실 때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요. 주가가 오르면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떨어지면은 또 떨어진다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물어봐요. A라는 종목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나 지금 팔아야 되냐? 또는 A라는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종목 급락했는데 이게 왜 급락했지? 이거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선택했던 종목도 아니고 저보다는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주먹구구식 또는 본인들의 소중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같은 장 또는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 굉장히 힘듭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이 우상향하는 과정에 엄청난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을 잘 이렇게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파도를 타시는 게 두렵거나 무섭다고 하면은 우선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도 많이 바꾸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형성하거나 주식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제 사고 자체를 제가 오늘 좀 불안감을 좀 덜어드리는, 그리고 좀 자신감을 가지게 해드리는 그런 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 또는 정치적 외교적인 부분이 지금 이 한 사람의 입김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 그 시장을 지배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좀 상식을 깨는데 바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흔듭니다. 트위터 마크가 되게 귀엽고 앙증맞긴 한데 이렇게 폭탄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한번 트럼프가 트위터 날릴 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어떨 때는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트위터의 마크가 항상 이렇게 한번 나올 때마다 폭탄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트럼프의 트위터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크게 좌지우지되고 하고 불안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년 5개월 정도 다우지수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했던 지난 1년 5개월간의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간의 주가 흐름이 지금 주봉으로도 쭉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까지는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2018년도부터는 막 이렇게 들쭉날쭉, 뭐 파도로 치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파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뭐 많은 분들이 미국장은 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파도 없고 잔잔한, 항상 오르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한 발 물러나가지고 긴 텀을 가지고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2009년도 리만 사태 이후,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의 다우지수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시점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이렇게 그린 이 부분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저희가 한 발 더 이렇게 물러나서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1992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를 쳤던 게 앞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했었던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그런 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가 쳤던 게 이제 서브프라임 이전이고요. 그리고 박스 이후가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 약간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지금 5G 시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 또 한 번 큰 시장 흐름에서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서 보시면은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이때는 하루 22% 폭락하고 2개월 동안에 약 40% 정도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000년 3월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닷컴 버블이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IT 벤처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때 3월 달에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2년 동안에 다우 지수가 약 40%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성공하면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IMF도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이 기구 이름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IMF라고 하면은 어려웠던 시기를 IMF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브프라임도 이때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자체가 고유명사로서 위험을 나타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위험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무역전쟁, 2018년도 6월달 트럼프가 GT를 4월달이죠. GT를 이제 보이콧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었던 무역전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 약 30년간의 긴 이 시간 동안에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은 뭐 4가지, 5가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한 4번에, 또 많게는 5번, 6번의 이런 위기를 가지고 항상 마음 졸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죠. 근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다우가 87년도 약 1300포인트였는데요. 지금은 25,000포인트로 19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크고 작은 굴곡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이렇게 막 뭐 또 터지지 않을까. 지금 저 카페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언론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뉴스,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공포, 그리고 두려움, 이런 뉴스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번에 위험하다, 크게 터질 것이다, 이런 이제 공포감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투자하는 타이밍을 계속 멈칫멈칫하면서 타이밍을 뺏어가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계속적으로 부동산은 뭐 인구 절벽이다, 생산성 감소다, 지금은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위기와 공포를 감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지금 시점은 공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분 좋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이왕 어차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런 공포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없거든요. 만약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겠죠. 뭐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하면 망한다. 많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빚보증 서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저희 후세대 자녀들한테는 더 맞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다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을 하거나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가졌던 시중금리 10%, 많게는 25%, 20%의 금리를 이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고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는 다우는 미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에서 이제 폴슨 구제라는 이 융단 폭격하듯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시장이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시장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보시면 그분들 얘기가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 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살짝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17년도 때 반짝 오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오르는 시점보다는 지루한 횡보의 움직임이 더 길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또 틀리진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 다우 시장 같은 경우가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92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한국장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미국장이죠. 제가 미국 글로벌 시장을 얘기를 했을 때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전과 후로 지금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서브프라임이 있기 전에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흐름,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도 생각보다 박스권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주가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시장과 다우지수, 코스피와 다우지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화면을 가리고 보시면은 지금 다우지수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이전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리먼 이후의 미국장처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횡보장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장 재미없잖아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다우지수가 제가 19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7년도에 1300포인트에서 지금 최근 2019년도 25,0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1987년도 코스피 지수가 14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00으로 시장 규모는 작아서 지수 자체가 작게 보이지만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건 아니죠. 거의 미국 시장과 버금갈 정도로 올랐지만 이머징 마켓으로서는 작은 소형 시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들긴 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은 거두네요. 물론 지수에 투자했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거랑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다우나 코스피 같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 시장에도 지금은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중국도 투자가 가능하시고 일본도 직접 투자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같은 이런 시장도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직접 투자하기가 힘드시다고 하면은 펀드라든지 이런 대체 투자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는 훌륭한 또 상품이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점점 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등락폭에 대해서 크게 공포를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심했어요. 지금 대북 리스크,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은 한국 시장 다음날 폭락하고 그리고 또 남한이랑 북한이랑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또 올라가고 그런 식의 등락이 지난 30년간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내성이 쌓여 있고 과거 대비해서 지금은 뉴스를 접하는 경로라든지 그리고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과거처럼 폭락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잠깐 이렇게 출렁이긴 하지만 환율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IMF. IMF는 아까 앞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 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구의 명칭이지만 저희는 IMF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었던 시기. 대한민국이 국가가 거의 부도가 났던 영화도 있죠. 국가 부도의 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부도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투기로 융단 폭격하듯이 폭탄을 계속적으로 퍼붓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에 15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두 분류죠. 한 분류는 이제 내공이 뛰어나셔서 정말 이제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 두 번째는 경험이 없어서 과거에도 주식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사람.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를 하시고 있고 다른 분들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최근에 나왔던 트럼프의 트위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장거리 마라톤이나 장거리 이제 등산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역경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이 지나면은 정상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정상까지 끝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느냐 그 차이인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정말로 이제 눈보라가 산사태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피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전 세계가 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기가 오려면은 지금 달러 베이스로 가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달러가 완전히 망하는, 미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한번 오게 되면은 눈사태를 맞는 그런 효과가 증시에서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크고 작은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사태는 아니지만 눈사태처럼 보이는 그런 충격들은 조금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아예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신이 드는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이라든지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잘 이렇게 선별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드디어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투자를 오래 하긴 했지만 경험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공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한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공포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좀 공포감 있더라도 롤러코스터 보면 떨어질 때 짜릿한 쾌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부담 없는 금액에서 한번 배팅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보시면은 다음번에 또 이런 시장이 왔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잘 이번 시장, 지금 시장 잘 적응하시고 인내하셔서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이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